취업을 뽀개주는 취뽀코디 여의도 호랑이 번역 중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맥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코스맥스 많이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 이렇게 PPT를 보면은 색깔이 약간 붉은색으로 돼 있죠. 넥타이도 제가 약간 붉은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코스맥스의 컬러 톤이 CIBI가 기본적으로 컬러를 붉은색 계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업 소개할 때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항상 취뽀코디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요 그 회사의 정체성을 좀 살려서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맥스는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코디네이션하는 것처럼 제가 이 정체성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코스맥스는요 정말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정체성에 맞게끔 정말로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다. 하지만 대표적인 ODM 기업이고 또 대표적인 B2B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코스맥스를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화장품 계열에서는요 엄청나게 큰 회사고요. 또한 가장 또 존경받는 기업이기도 해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코스맥스는 우리나라의 화장품에서 획을 그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 그렇죠. 취준생 분들도 충분히 입사하셔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코스맥스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 가지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신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취뽀코디에서 이렇게 코스맥스,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기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 볼까요? 설립일은 14년 3월 1일로 되어 있고요. 대표는 이경수 회장이죠. 김재천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1조 2,500억 원이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인원 현황은 988명 정도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한 523억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211억 원 정도. 평균 연봉은 5천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또, 자, 화장품입니다. 사업 부분의 화장품이고요. 남자, 여자에서 총 직원 수가 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봤을 때는 957명 되고요. 총합해서는 근로제 기간제 근로자까지 해서 한 965명 정도가 돼 있고요. 이거는 18년도에 그 사업 보고서입니다. 지금 좀 더 많아졌죠. 그다음에 1인 평균 급여액 봤더니 4,9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남자가 한 5,300만 원 정도에 여자분들이 한 4,300만 원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9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의 공식적인 법인명은요. 코스맥스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13년 10월 23일에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서 코스맥스 BTI 주식회사 분할되는 회사와 코스맥스 주식회사가 인적 분할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적 분할. 여러분 많은 그 기업을 봤을 때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학교에서 저는 교수도 하지만은 경제평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교수님, 도대체 제가 뭐 채용을 준비할 때 회사를 봤을 때 인적 분할이 있고요, 물적 분할이 막 나오는데요. 그 차이가 도대체 뭔가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분할을 했을 때의 주주를 누가 갖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수평적 구조예요. 신설법인의 주주, 그러니까 주식을요 이제는 공평하게 나눠갔습니다. 신설법인에 있는 주주들이 나눠가져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 같은 수직적이죠. 어떻게 되냐면 모 회사가 그 신생법인의 주식을 온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느냐 아니면 회사가 갖고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적 구조냐 수평적 구조냐 이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주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주식을 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분 구조가 좀 변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근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직적 계열이에요. 수직적. 그럼 뭐냐면 모기업이 신설법인에 대한 주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통제력이 굉장히 강해지죠.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분할은 돼도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좀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수평이다, 수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인적 분할이죠, 지금. 코스맥스 주식회사는 언제 됐다? 인적 분할이 돼서 결의를 하였다. 그래서 이제 신생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창립일을 보면은 최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업 분석 보시면 코스맥스 개요.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92년 설립된 이래죠. 그렇죠? 아까 인적 분할됐기 때문에 최근인 거고 원래는 회사는 1992년에 설립된 ODM 분야에 집중해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화장품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콜마랑 코스맥스가 있어요. 근데 한국콜마의 특징 같은 경우는 아마 코스맥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국콜마도 이미 분석이 다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국콜마의 특징은 뭐냐면 화장품과 제약과 식품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코스맥스는요, 이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물론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지만 역시나 화장품 ODM이다. 그래서 보통 화장품 ODM으로 본다면 1위를 뽑자 그러면 사실 코스맥스가 1위입니다. 그런데 전체 회사의 규모를 보자면 한국콜마가 1위인 거고요. 왜냐하면 얘네는 제약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랑 자꾸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화장품으로 본다면 코스맥스가 실제 글로벌화에서는 ODM 기업에서는 1위거든요. 그래서 한국콜마가 코스맥스가 1위다. 화장품 라인에서는. 하지만 전체 기업을 전체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한국콜마가 몇 배나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지금 코스맥스 얘기죠. 92년 설립 이래 화장품 ODM 기업에 집중한 회사고요. 코스맥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ODM 기업이자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가장 큰 기업이다. 여기 나오네요. 당사 추정이다. 근데 사실입니다. 국내 600여 개의 브랜드를 이제 납품하고 있고요. 뭐 해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대도 나오는 회사들, 뭐 L그룹, 뭐 M회사, J회사 있는데 이거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자, 15년도에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기업으로 올라섰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이고요. 생산 가능한 수량은 17억 7천만 개에 달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실제로 코스맥스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봐도 제가 코스맥스는 참 화장품 업계에선 잘 만드는 회사다. 그다음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린다. 화장품 계열 말씀드릴 때 특히 여러 분야도 있어요. 뭐 제조 판매 회사가 있겠지만 뭐 생활 건강에도 생건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거를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그중 대표제가 코스맥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뭐 제품이 있고요. 수출, 내수, 합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매출이 3기, 4기, 5기 오면서 뭐가 됐냐? 계속적으로 늘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시세가 줄어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상향되고 있는 회사다. 근데 이 우상향 그래프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 이미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회사는 아무리 국내 경기는 안 탑니다. 물론 화장품이라는 게 내수 경기를 굉장히 잘 타는 업종이긴 하지만은 ODM 회사는 좀 다르거든요. ODM은 뭐다? 글로벌 제국 다국적인 어떤 화장품 업계에서 의뢰를 받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내수를 잘 타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고요.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 내수도 마찬가지로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가 바로 코스맥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B2B, B2C, B2B2C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역시나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기본적으로 ODM이나 OEM 회사를 하는 기업을 이해하시려면요. B2B와 B2C와 B2B2C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칩보코드의 장점, 그 다음에 저의 강의는 장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산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B2B 기업, 우리가 보통 B2B를 뭐라 하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사업자 대 사업자를 보통 얘기하죠. 어떤 기업들이에요? 소비자를 파는 기업이 아닙니다. 소비자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회사와 회사가 거래를 맺는 기업이 B2B 기업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B2B 기업 뽑으라면 역시나 코스맥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파나요? 소비자한테 직접 파나요? 그렇진 않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미샤라든지 이런 어떤 대기업, 그러니까 화장품에서 잘 나가는 어떤 판매사들에게 납품을 하는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대 회사로 움직여요. 대표적인 B2B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B2C는 뭐냐면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B2B, B2C, B2G 이런 얘기는 전자상거래업 가운데서 보통 나누는 사업의 비중 분류인데 일반적인 사업에도 나눌 수 있어요. B2C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파는 회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혹시나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론을 했을 때나 B2B, B2C 얘기 나오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B2C는 소비자한테 팝니다. 그래서 뭐야? 커스터머다.
컨슈머도 되겠죠. 아무튼 커스터머 컨슈머. 그래서 C다, B2C다, 소비자한테 판다. B2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면은 정부 상대로 사업하는 기업들이 보통 B2G라고 얘기합니다. B2G 사업 많이 해요. 대기업들도 사실 뭐 하죠? 정부의 용역 사업을 따오죠. 그게 뭐야? 대표적인 B2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2E도 있어요. 뭐냐면 기업 내에서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거를 우리 B2E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 아직 취준생분들이죠. 근데 저는 회사 생활 해봤거든요. 그럼 뭐가 있냐면 회사에 가보면 폐쇄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뭐 임직원몰이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폐쇄몰이 뭐냐면 아무나 못 사요. 거기는 누구나 살 수 있다. 임직원들만 물건을 살 수 있는 복지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큰 기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가보면 복지몰을 운영을 하는데 대표적인 B2E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원들을 위한 비즈니스. 임직원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구매를 해요. 근데 물건값이 쌉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를 줘요. 회사에서 복지라는 복지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 포인트 갖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세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복지몰에서 아니면 이렇게 B2E 이런 데서 이제 싸게도 사는데요. 이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취준생분들이니까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이제는 취업하실 거잖아요. 그죠? 좋은 회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B2E 자사 폐쇄몰도 아마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구조가 있다는 사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C2C도 있습니다. C2C 같은 거래 개념 같은 경우는 이베이나 옥션이나 중고나라도 있고요. 요즘에 뜨고 있는 게 P2P죠. P2P인데 이게 뭐냐면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 그 면접 질문에 필기 시험에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업종마다 직무마다 기업체마다 다르겠지만은 보통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상거래비라든지 분류에 대해서 요즘에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B2B. 근데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뭐다? P2P. P2P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막 P2P 하면은 무슨 뭐죠? 파일 공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를 보통 P2P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뭐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과 개인이 연결돼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죠. 이런 걸 P2P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분류해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넓게 조금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B2B2C라는 모델도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자꾸 설명드리냐면 기업과 기업과의 거래, 그죠? B2B죠. 그다음 B2C가 합쳐졌어요. 이게 2015년도에 삼성전자가 4차례 사내 방송을 통해서 이제 B2B2C의 개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 개념이 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름 불러도 되나? 아무튼 삼성전자의 이제 수뇌부에서 이제는 B2BC의 개념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B2B도 하지만 B2C도 하는 회사죠. 이게 글로벌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 소비자도 팔지만은 또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면 DS 부분,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것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2BC의 거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텔. 여러분 지금 컴퓨터 있으시면 한번 노트북 앞에 보세요. 인텔 마크 있죠. 인텔은 어떤 사업을 하죠? 그렇죠. B2B를 하죠. 컴퓨터 회사에 납품을 하죠. 근데 소비자들이 인텔 보고 컴퓨터를 사요. 인텔 마크 칩을 보고 컴퓨터를 삽니다. 그러면 경쟁 우위가 누구한테 있냐면 인텔한테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납품을 할 때는 원청한테 원청 힘이 있죠. 야 싸게 줘. 싸게 줘. 이런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구조가.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납품하는 입장에서 고개를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춰줘니까. 나의 목숨줄이 여기 달렸으니까. 근데 B2B2C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살 때 맨 처음 그러니까 인텔 보고 사기 때문에 인텔이 힘이 있는 거죠. 만약에 원청 기업에서 싸게 줘. 그럼 싫어. 너한테 납품 안 할래. 잃어버리는 거죠. 왜? 소비자들 나를 보고 사기 때문에. 이런 게 비즈니스 구조가 B2B2C라는 기본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어떤 전략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산업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코스맥스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좀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코스맥스 하면은 그냥 막 자료 찾아보면은 뭐 비전이 어떻고 뭐 목표가 어떻고 이건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코스맥스가 추구하는 B2B의 방향, 그다음에 결국에는 코스맥스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런 B2B2C에 대한 개념들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B2B2C의 개념, 삼성전자도 하고 있는 이 B2B2C의 개념도 코스맥스도 하고 있으니까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글로벌 코스맥스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코스맥스 글로벌하게 나간다는 얘기죠. 글로벌 코스맥스 차이나 있습니다. 중국의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코스맥스는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맥스 상해입니다. 연평균 40%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총 100여 개 이상의 고객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코스맥스 차이나 중에 코스맥스 상해다. 그걸 보면 제가 여기서 진한 글씨를 친 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하죠. 뭐냐면 중국 시장이 화장품 기업에서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화장품 기업에서는 중국 시장 잡아야 된다 얘기하죠.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지에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법인이다. 현지 법인이죠. 코스맥스 상해다. 그래서 계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도 전망도 굉장히 좋은 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코스맥스 광저우도 있습니다. 광저우도 있는데 2억 개 이상의 확대하는 작업이 2019년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생겼죠 또. 그래서 19년도 상반기에 이 작업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랑 광저우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맥스 차이나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네 번째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또 화장품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슈였죠. 그 당시에. 16년도 10월 1일자로 국내에서 색조 화장품에 부과된 소비세가 폐지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화장품을 잘 아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컨설턴트를 많이 해드리는데 화장품 계열 회사도 제가 실제로 컨설턴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피부로 느껴요, 사실. 왜냐하면 중국의 소비세가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가 폐지돼서 진짜 이슈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취준생분들은. 왜냐하면 저는 대부분 오너들을 만나잖아요. 이게 수뇌부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단 말이죠. 같이 회의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취준생 여러분께서 이제는 취준생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이렇게 오너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게 임직원들을 못 만나잖아요. 임원분들을.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지식이 있잖아요. 이런 지식을 갖고 면접이라든지 임원진 면접 보면 아니 진짜 대박인 거죠, 말 그대로. 이 친구가 정말로 화장품 계열의 직무를 떠나서 이제 화장품 계열로 오시는 거잖아요. 정말로 폭넓게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받잖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된다. 부가대도 소비세가 폐기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 요소가 많아졌다는 부분 꼭 말씀해 드리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스맥스 차이나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어요. 14년도부터 이제 가동하게 됐는데 여기의 특징은 역시나 할랄 인증입니다. 대표적인 뭐예요? 이슬람 문화잖아요. 할랄 인증을 통해서 현지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매출 규모가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 인도화는 크진 않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여기가 뭐냐면 할랄 인증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이슬람 문화에서는 이 할랄 인증을 받은 것만 먹고 씁니다. 그런데 많은 다국적 기업 제조회사는 이 할랄 인증에 대해서 개념을 아직 없거나 아니면 제조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이 엄청나게 넓어지죠. 인도네시아 시장 굉장히 동남아 시장이 크거든요. 거기에 뛰어넘어서 중동 시장까지 다 캐파가 가능한 거예요. 생산 능력이 가능한 거죠.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래서 코스맥스 얘기할 때 인도네시아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 바로 코스맥스다. 이거 꼭 집어주신다면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 5번째에 나옵니다. 비이슬람 문화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을 태국 방콕에 설립하였다. 그래서 18년도부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동남아시아권이 인도네시아만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비이슬람권 문화도 존재하기 때문에 태국을 통해서 거점을 통해서 이 거점 도시를 통해서 거점 나라를 통해서 진출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전략도 파악해 두시면 코스맥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또 미국 시장도 있습니다. 미국 화장품 시장은요 역시나 전 세계 1위입니다.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요. 여기에서 코스맥스 USA가 16년부터 연간 1억 개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본격적인 공장에 가동에 들어가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 누월드를 인수했다는 부분. 이것도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어요. 와, 우리나라의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ODM이 미국에 있는 북미 시장에 있는 대표적인 또 ODM 회사를 인수했대. 그 당시 이슈였죠. ODM 기업 전문 기업인 누월드를 뭐한다? 인수를 했습니다. 국위선양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코스맥스가 국위선양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고 5번째 기초화 색조 제품의 이원화 작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공장은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남미 시장까지 진출하는 거죠. 지역적 확대를 통해서 진출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화하고 있는 코스맥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코스맥스 이게 장점이거든요. 현지와 그다음 현지 공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맥스 경쟁력 3가지 제가 짚어드립니다.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 업계 최고 수준의 R&D 능력이다. 전체 인력이 25%다. 25%가 뭐다? 개발 인력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ODM 기업들은 대부분 한 이 정도의 R&D를 인력이 한 25% 정도를 R&D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봤을 때 뭐 코스맥스만의 장점은 아니에요. 뭐 다른 경쟁 기업도 이 정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은 R&D가 굉장히 없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업계 최고의 R&D 능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ODM 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R&D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뭐 코스맥스의 R&I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센터는 기초와 색조를 하나로 합한 연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눠서 또 네 번째를 볼게요. 이게 기초 제품과 색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어떤 분석을 하고 있고 또한 무엇보다 해외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현지 연구소를 세워서 그 시장에 맞는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주회사죠. 코스맥스 BTI에서도 원천 기술을 동일하게 좀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꼭 알아주시면 돼요. 그 CGMP라고 해갖고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라든지 이 기준에 맞추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ISO 9001 품질 경영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인증 서비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ODM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각국에 맞는 현지화에 맞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그 맞는 기준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글로벌 생산 인프라 구축되어 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장을 세워서 그 시장에 맞는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타 경쟁사가 갖지 못한 코스맥스의 강점 정말로 맞거든요. 이게 코스맥스의 강점은요. 정말로 현지화 공장이 있다는 거, 현지 개발 인력이 있다는 거 이거거든요. 물론 다른 경쟁 기업도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콜마도 사실 이렇게 화장품 라인만 떨어져서 본다면 코스맥스처럼 이렇게 뭐 현지화 공장에 더 전문화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의 장점은 정말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코스맥스의 어떤 강점을 알리고 있다는 거, R&D 개발 능력이 있다는 거, 공장을 세운다는 거 이게 정말로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외 진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가지의 역량을 이제 사용해서 성공 사례가 있죠.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쿠션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뭐냐면은 럭셔리 제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브랜드가 나오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 가려놨는데 뭐 브랜드 아마 이거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브랜드예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소비자들이 선쿠션 같은 거, 이거 쿠션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사실 그 여기 네 번째 보면은 OBM 비즈니스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BM 비즈니스가 뭐냐면 한국 콜마가 맞는 비즈니스 구조예요. 뭐냐면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OBM 비즈니스입니다. 브랜드예요, 브랜드. 네, 브랜드 매니팩처링인데 제조업자가 브랜드 개발 생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ODM을 넘어 OBM, 제조업자 브랜드 생산 개발이란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확대했다. OBM은 브랜드를 제한하고요. 신제품을 개발, 생산하면서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코스맥스에 맡기면 화장품이 탄생하는 A부터 Z까지 다 해주는 셈이다. 왜냐하면 마케팅까지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해외에서 성과를 보인 OBM 서비스는 올해 본격적으로 전망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OBM 비즈니스 꼭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OBM 비즈니스의 경우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최근 성장하고 있는 유통 채널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돈은 있는데 생산을 못하고 브랜딩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걸 의뢰만 하면 다 맡겨준다는 얘기죠. 코스맥스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경쟁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업계 최고의 R&D 능력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생산 품질 관리 능력이 있다. 세 번째,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알고 가셔야 되겠죠. 머릿속에 딱 있어서 자소 썼을 때나 면접 볼 때나 여러분 꼭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통시장의 변화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변화. 이거 화장품 계열에는 다 통용이 돼요. 헬스 앤 뷰티죠.
여기 많이 생겼죠. 뭐 왓슨스, 롭스 이런 어떤 드럭스토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게 점점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PB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PB 브랜드 누가 만드냐? 코스맥스가 만든다. ODM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헬스앤뷰티가 시장이 크면 클수록 뭐다? ODM 기업도 같이 살아납니다. 같이 증가해요. 이런 부분 포인트. 홈쇼핑에도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이 뭐가 있냐면 요즘에 그 이제 ODM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었으면 홈쇼핑 통해서 유통 채널 좀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홈쇼핑 보면 화장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자체 화장품 만들어서 누구한테 코스맥스한테 의뢰를 해서 자체 브랜드 만들고 홈쇼핑에 유통하는 이런 어떤 전략들이 요즘 많이 보이고 있다. 뭐 동국제약 등 제약들도 화장품 업계에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통을 홈쇼핑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 이거 아마 많이들 모르실 텐데 이런 부분도 이제 캡처해 주시면 좀 되겠고요. 로드샵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로드샵들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국내 로드샵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화장품 업계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석의 한국 화장품, 요거 트렌드를 좀 말씀드린 건데 유니네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종 화장품 AHC를 인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로레알이 어떤 회사 인수했죠? 그렇죠. 스타일란다를 인수했죠. 스타일란다 아세요 혹시? 전자상거래기입니다. 쇼핑몰이요. 그럼 말하는 일개 쇼핑몰? 아니죠. 매출액이 작년에 2018년도에 1,900억 나왔습니다. 아까 몇 조 나왔어요? 영업이익에 매출이 1개 쇼핑몰이 1,900억 나왔어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가 3컨셉 아이즈라고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대박이 났거든요. 로레알이 얼씨구 나오고서 얼마 주고 샀냐면 시장 가격 우리가 예상하기엔 6천억 주고 산 걸로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버렸어요. 왜?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근데 그 3컨셉 아이즈 누가 만드나요? 그렇죠. 코스맥스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ODM 기업도 같이 만들었는데 주력 어품이 이제 코스맥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3컨셉 아이즈 말 그대로 AHC 다국적 회사들이 우리나라 토종 화장품 이렇게 인수를 했단 말이죠. 우리 화장품 굉장히 잘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쪽에 오셨잖아요. 코스맥스 지원하시려고 이 방송 보고 계시죠? 아니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쭉쭉이야, 쭉쭉. 인생 쭉쭉 나갑니다. 예, 합격만 한다면.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합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장품의 브랜드 위상이 이만큼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16년도, 17년도, 18년도 보고 있어요. 점점 더 화장품의 판매하는 회사, 제조 판매업자입니다. 제조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맥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코스맥스는 어떠셨나요? 정말로 좋은 회사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충분히 도전해도 되는 회사다. 무엇보다 여러분 취준생 입장에서 정말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워낙 정보가 없습니다. 워낙 정보가 없어서 제가 취법 코드를 통해서 남이 모르는 정보, 어디서 보지 못하는 정보 코디네이션해서 이렇게 제안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코스맥스에서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취법 코드 여의도 호랑이 권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